토론에서 홍준표하고 다이다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 정치인 중에 한 손을 못 채워요. 그것도 역대로 따져서 그렇고, 현역 중에는 아마 거의 유일하게 다이다이로 붙어서 게임이 되는 촌촌살인의 대가 노회찬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저 사진 오래 미시네요. 음악을 사랑하세요. 실제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음 장면을 보세요. 자, 우선 이제 공통 질문에 가까운데, 정의당 입장에서의 현재 판세는 어떻게 읽으십니까? 예, 현재 판세는 굳어진 판세고, 각종 수치를 볼 때,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이번 선거가 될 것이다. 정의당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좀 더 들여다보면은, 두 개의 기록, 총 세 개의 기록이 깨질 것 같은데, 예. 하나는 그 1위 하는 후보가 과거에 보면은 유효 득표율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이제 투표 불참한 사람 빼고, 예. 참가한 사람들을 놓고서 몇 퍼센트 얻었느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유효 득표율이 높았던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51.6%. 그 다음에 1등을 하되 2등하고 가장 큰 격차를 벌린 사람이 또 이명박입니다. 격차를 굉장히 많이 벌렸어요. 530만 표나 벌렸는데, 그리고서 1등을 했는데, 이번에 1등 하는 사람이 이 두 개 기록을 다 깰 것 같다. 네. 이번에 1등 하는 사람은, 제가 어저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늘 발표된 걸, 리얼미터 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54 나와요. 유효 득표율 54. 그 다음에, 그 격차를 보면은, 지난번에 격차가 제가 2007년에 이명박 될 때 2등하고 격차가 530만 표 차이가 났다고 그랬죠. 그때 2등하고 3등 표를 다 합친 것보다 이번에 2등하고 3등 표를 다 합친 것이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차도 더 벌어질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두 개의 기록이 동시에 깨지는 아주 희대의 선거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진보정당 출신이 처음으로 두 자리를 얻는 선거가 될 것이다. 지금 세 번째를 위해서 1, 2번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세 번째는 아직 확실한 게 아니에요. 잘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후 불면 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위태위태하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이때까지 계속 공통 질문이었는데, 바른당의 탈당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 판세에 영향을 줄 것인가? 정의당 입장에서 보기에. 판세에는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면은, 국회의원은 나갔지만은 돈과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아닌 것들은 나갔지만 사람은 들어왔. 조류인가요? 조류? 때로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돈이 들어왔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남는 장사를 했다고 저는 보고, 바른당은 이번에 사실은 4등 하기도 힘들어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객관적인 여러 조사 지표가 4등 하기도 힘들고 당선되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은 바른당은 저는 제대로 살아남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제 가짜 보수는 좀 가라 이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제 우리 국민들을 괴롭혀온 다른 나라 가서는 보수 취급도 못 받는 보수 등급에도 못 들어요. 그건 극우 정도 수준이지. 그런 당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와 함께 땅속으로 감옥 속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좀 합리적이고 그래도 인간의 체온이 있는 보수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미약하잖아요. 그러나 저희는 지금 저희도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 자력 갱생. 계속 서로 자력 갱생. 굳세어라 서로 응원하잖아요. 이렇게 말만 하는 거죠. 그러면 홍준표 후보의 막판 결집력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신 거네? 홍준표 후보의 결집력은 본인이 잘해서 결집한다기보다는 갈 곳 없이 표류하던 그 보트피플들, 이제 안철수 항구에 정박하던 보트피플들이 많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떠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는 홍준표 후보한테 가겠죠.
가겠지만 전부 다 간다 설자 하더라도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하락세가 반등할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조언할 의지는 별로 없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동안에 이쪽 저쪽 상당히 좀 의욕을 가지고서 여기도 챙기고 저기도 챙기려는 욕심은 있었는데 뭐 그 자체는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가면 저쪽이 놓쳐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이 놓쳐지는 우왕좌왕할 때 우왕할 때 왼쪽이 날아가고 좌왕할 때 오른쪽이 날아가서 두 개를 해봤더니 둘 다 날아가는. 김종인 변수는 영향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저는 굉장히 그것이 지금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두 가지가 나쁜데 하나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 선거가 왜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 탄핵 사태를 만들어낸 그 적폐 세력들하고 사실상 손잡는 그런 정치 구도를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그나마 촛불에 참여했다는 당에서 그 당의 원외 또 당 바깥에 이제 뭐 외주 하청 주듯이 이렇게 독립회사 독립법인처럼 만들어놨지만 사실은 뭐 그 사업주가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개혁 공동정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적폐 세력들과 손잡는 일을 도모한 그 자체가 저는 그것이 실제로 정말 힘있게 진행되면 우리 국민들이 촛불적으로 다시 모일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나라냐 하고 모였는데 이제는 이게 정치냐 하고 저는 모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대선에 나가는 후보 내지 공당인데 무슨 일을 하면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운명을 걸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뜻하지 못한 일을 갖다가 외주 하청 주듯이 이번에 삼성중공업에서 6명 사망했는데 그게 다 힘들고 위험한 일을 외주 하청 줘가지고 생긴 사고 아닙니까? 이것도 힘들고 위험한 일을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도 아니라 그러고 당기구도 아니라 그러면서 또 안철수 후보하고는 밤에 만나가지고 또 뭐 어느 다른 쪽 후보하고 이렇게 서로 연합하는 그런 구상을 갖다가 함께 짰다는 것 자체가 그건 지탄 받아야 마땅한 구정치. 구정치의 가장 표본이죠. 요즘에 구정치 보기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남아있는 그런 구정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를 사실 가장 잘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수혜도 가장 많이 받은 후보인 게 지지율로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마지막 토론회를 제가 보면서 실력 발휘가 평소 실력 발휘 잘 안 됐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됐고 그 잘 안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좀 욕심이 생긴 게 아니냐. 스텝이 꼬였어? 스텝이 거였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유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자릿수가 눈앞에 보이고 어떤 여론조사는 이미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이 최근에 갑자기 모여든 뭐 젊은 층도 있고 심상정 후보를 오랫동안 봐왔던 지지층이 아니란 말이죠. 안철수 후보 뭐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안철수 후보처럼 확 왔다가 그 후보가 누군가 하고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충성도를 보면 심상정 후보의 지금 현재 지지를 구성하는 그 층의 충성도가 아직 높지는 않아요 많이. 떠날 수도 있어요. 계속 머물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온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와의 차별화를 마지막에 도전을 찍고 가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좀 과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뭐 정확한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단 컨디션이 뭐 감기 때문에 좀 안 좋았던 것도 있고. 문재인 후보도 코가 막혀가지고 자꾸 코를 킁킁거려가지고 아주 5년 전 토론하고 확연히 다른 것이 그때는 정말 형식적으로 네, 기계적으로 이렇게 정견 발표하듯이 했기 때문에 토론의 재미도 없었고 솔직히 그래서 뭐 조마조마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책과 정책이 노선과 철학이 서로 부닥치는 그런 우리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는 좀 더 이로운 그런 토론이었죠. 물론 이번에도 토론이 보면은 그 자유토론 같은 경우에 5명이 뭐 무제한으로 자유토론하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되게 2패가 싸우지 그렇잖아요. 네. 3패가 싸우는 경우도 드문데 5패가 서로 통치를 해버리면은 이 세상에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거든요. 세계대전에도 이런 상황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룰을 갖다가 충분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 자기의 가장 강한 라이벌인 상대에게는 좀 불리하도록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도의 어떤 그런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거의 다 뭐 자동차 운전 면허증 정도 갖고 이렇게 토론에 임했는데 그 방식은 거의 뭐 헬리콥터 모는 방식 그런 수준을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보다 많이 진전된 토론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제 후보들이 익숙지 않다거나 뭐 심상정 후보도 첫날부터 그랬어요. 뭐 언론에는 안 났지만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격리하느라고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제일 너무 이렇게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걸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처럼 토론해놓고 속마음으로 나는 오늘 정말 잘했다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후보들 거의 없을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수 있고 하다 보면 준비한 것들을 다 뭐 까먹을 수도 있고 또 홍준표 후보처럼 그게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는 토론이거든요. 못 갖고 들어간 토론인데 그래서 이제 일부 후보들은 머릿속에 외운 걸 갖다가 이렇게 좀 빨리 들어가가지고 적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봐줄 수 있죠. 솔직히 우리도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시험 보기 근데 이 전에. 홍준표 후보는 다른 사람보다 더 10분 정도 더 일찍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가지고 계속 적고 있는 거야. 그 컨닝 페이퍼. 그걸 갖다가 백지가 있는 데다가 적고 이제 그거 보고 이제 그약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숫자는 전부 다 거기 나오는 숫자인데. 그렇게 컨닝을 해서도 그 정도 아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깜깜이 때 이 스피커가 큰 정당들이 양쪽에서 끌어당기니까 불안해서 많이 빠져나가요. 마지막에. 이거를 이제 진보정당을 오래 하신 분들은 보아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부터 쫙 보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의당 내부에서도 얘기가 있죠, 지금. 네, 뭐 속단하긴 힘듭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과거 다른 선거와 달리 다른 선거는 1등과 2등이 정말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여론조사도 여러 번 바뀌고 해서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째 1등이 한 달이 아니라 사실은 뭐 여러 달째 1등이 안 바뀌고 있잖아요. 안 바뀌기 때문에 물론 그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이야 마지막까지 안심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한 표라도 이제 소중하기 때문에 뭐 꺼진 물도 다시 보자는 그런 어떤 노파심까지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표 단속을 하게 되겠지만은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1등이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 2등하기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사표 심리가 과거에 비해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적다라고 보고 사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의 여론조사, 최근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을 지지한다라고, 아직까지도 정의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근데 누구 찍을 거냐면 심상정 찍겠다는 사람은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의당 지지자의 반은 떳떳하게 정의당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른 후보, 뭐 어느 후보인지는 다 아시겠지만, 다른 후보를 찍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찍은 거 아니야? 저희들은 당원 자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홍준표와 그 유서품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그런 분들이 또 함부로 자기 의사를 또 바꾸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보면은 그 진보정당에 대한 정의당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 분들이에요. 왜냐면 거꾸로 놓고 보면은 후보는 지금 이 사람을 계속 좋아서 찍으면서도 당에 대해서는 그런 민주당을 찍어야 하여튼 다른 당을 찍어야 마땅한데 굳이 또 당은 정의당 찍는 거는 뭔가 하면은 오늘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또 투자하는 어떤 그런 생각까지 그런 굉장히 깊은 생각까지 갖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당 지지하면서 왜 우리 후보 안 찍냐 따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다른 후보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당을 구태여 정의당과 같은 조그만한 그리고 미래가 그렇게 밝다고 보증이 없는 그런 당에게 기꺼이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소중하고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더 이상 그 정의당 지지자의 반이 심상정 후보 지지하는데 거기서 다시 또 뭐 사태가 위급하다고 빠져나갈 부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 민주당에 계신 이렇게 높은 직책을 가진 분들도 그 표까지 얻으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아니,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미식가들이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만은 미식가들이 뭐, 거위가 아닙니까? 네, 예, 푸아그라,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뭐 일반 서민들도 보면 돼지간 이런 거 삶은 거 순대하고 같이 먹을 때 좋잖아요. 그러나 그 누구도 벼룩의 간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미식가라고 하면서 뭐 벼룩의 간도 먹고 싶다 못 먹어봤다 이러면 그는 대단히 비인도적인 그런 처사죠. 다음 5년 후에는 직접 나와보실 생각이 있어요? 예, 나라가 어지러우면 뭐 투표장 들어가서 결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투표소 들어가서. 실제로. 그 마지막 찍기 전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시려합니까? 우리가 지난 10년, 이제 지난 10년간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런 횡포를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전에 또 민주정부 10년이 있었잖아요. 민주정부 사실은 10년만 하고 일단은 막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10년 모든 것이 그 이전보다 더 후퇴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번에 들어서는 선거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제 정권에 한번 들어서면요. 옛날 그 세력들에게 한 30년은 정권 넘겨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0년 후에 그때 가서 또 여러 사정으로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그 후에 등장하는 정권이 그 지난 30년간의 어떤 여러 가지 진척을 갖다가 개혁과 진척을 갖다가 무너뜨리지 못할 정도로 대못을 박아놓는 그런 40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은 차기 정권 5년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든든한 근데 이 일을 저는 민주당 혼자서 할 거냐? 사실 저는 혼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호적인 여러 세력들과 힘을 합해서 이걸 해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가장 앞선 당으로서 승자가 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문재인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니까 또 심후보를 위한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심후보만을 위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않고 이것이 또 민주당에게 해로운 얘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승자는 민주당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독식하는 승자는 되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모든 걸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나눠달라고 했습니까? 안 나눠줘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 먹을 거 먹을 테니까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하지 말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으세요? 저는 뭐 파파이스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못했지만은 나올 때마다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경험이고 또 호응해 주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말하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뉴미디어죠. KBS, MBC 같은 게 기성정당이라면은 정의당이 파파이스 같은 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김청수 같은 분이 없어가지고 또 우리 김 기자님 같은 분이 이제 좀 부족해가지고 좀 헤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뉴미디어가 있듯이 뉴파티 또 뉴폴리틱스 이런 새로운 정치 새가 되어버린 정치가 아니고 새 정치 진짜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일종의 벤처기업가 같은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이니까 뭐 부족함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 또 부족함도 앞으로 좀 커가면서 메꿔지는 것이지 계속해서 크지 못하면 삐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은 제가 마지막 부분은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농담으로 드리신 말씀이고 우리 김어준 총수가 보증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유시민 작가가 후원하고 또 우리 도올 선생님이 리드하고 있는 이 당 이 당에게 따뜻한 시선을 계속 보내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등하고 3등 표를 다 합친 것이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차도 더 벌어질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두 개의 기록이 동시에 깨지는 아주 희대의 선거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진보정당 출신이 처음으로 두 자리를 얻는 선거가 될 것이다. 지금 세 번째를 위해서 1, 2번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세 번째는 아직 확실한 게 아니에요. 잘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후 불면 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위태위태하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이때까지 계속 공통 질문이었는데, 바른당의 탈당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 판세에 영향을 줄 것인가? 정의당 입장에서 보기에. 판세에는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면은, 뭐 국회의원은 나갔지만은 돈과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아닌 것들은 나갔지만 사람은 들어왔죠. 조류인가요? 조류? 때로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돈이 들어왔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남는 장사를 했다고 저는 보고 바른당은 이번에 사실은 4등 하기도 힘들어요. 뭐 미안한 얘기지만은 객관적인 여러 조사 지표가 4등 하기도 토론에서 홍준표하고 다이다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 정치인 중에 한 손을 못 채워요. 그것도 역대로 따져서 그렇고, 현역 중에는 아마 거의 유일하게 다이다이로, 붙어서 게임이 되는 촌촌살인의 대가, 노회찬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저 사진 오래 미시네요. 음악을 사랑하세요, 실제.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음 장면을 보세요. 자, 우선 이제 공통 질문에 가까운데, 정의당 입장에서의 현재 판세는 어떻게 읽으십니까? 예, 뭐 현재 판세는 굳어진 판세고, 제 각종 뭐 수치를 볼 때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이번 선거가 될 것이다. 정의당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좀 더 들여다보면은 두 개의 기록, 총 3개 힘들고 당선되는 거는 뭐 불가능하겠지만은 바른당은 저는 제대로 살아남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제 가짜 보수는 좀 가라 이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제 우리 국민들을 괴롭혀온 다른 나라 가서는 보수 취급도 못 받는 보수 등급에도 못 들어요. 그건 극우 정도 수준이지. 그런 당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와 함께 땅속으로 감옥 속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좀 합리적이고 그래도 인간의 체온이 있는 보수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미약하잖아요. 그러나 저희는 지금 저희도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 자력갱생. 계속 서로 자력갱생. 굳세어라 뭐 서로 응원하잖아요. 이렇게 말만 하는 거죠. 그러면 홍준표 후보의 막판 결집력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시면은? 홍준표 후보의 결집력은 뭐 본인이 잘해서 결집한다기보다는 갈 곳 없이 표류하던 그 보트피플들, 그 이제 안철수 항구에 정박하던 보트피플들이 많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떠나게 되게 기록이 깨질 것 같은데, 네. 하나는 그 1위 하는 후보가 과거에 보면은 유효 득표율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이제 투표 불참한 사람 빼고, 네. 참가한 사람들을 놓고서 몇 퍼센트 얻었느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유효 득표율이 높았던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51.6%. 그 다음에 1등을 하되 2등하고 가장 큰 격차를 벌린 사람이 또 이명박입니다. 격차를 굉장히 많이 벌렸어요. 530만 표나 벌렸는데, 그리고서 1등을 했는데, 이번에 1등 하는 사람이 이 두 개 기록을 다 깰 것 같다. 네. 이번에 1등 하는 사람은, 제가 어저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늘 발표된 걸, 리얼미터 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54 나와요. 유효 득표율 54. 그 다음에, 그 격차를 보면은, 지난번에 격차가 제가 2007년에 이명박 될 때 2등하고 격차가 530만 표 차이가 났다고 그랬죠. 그때 2등하고 3등 표를 다 합친 것보다 이번에면 그 중에 일부는 홍준표 후보한테 가겠죠.
가겠지만 전부 다 간다 설자 하더라도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하락세가 반등할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조언할 의지는 별로 없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동안에 이쪽 저쪽 상당히 좀 의욕을 가지고서 여기도 챙기고 저기도 챙기려는 욕심은 있었는데 뭐 그 자체는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가면 저쪽이 놓쳐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이 놓쳐지는 우왕좌왕할 때 우왕할 때 왼쪽이 날아가고 좌왕할 때 오른쪽이 날아가서 두 개를 해봤더니 둘 다 날아가는. 김종인 변수는 영향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저는 굉장히 그것이 지금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두 가지가 나쁜데 하나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 선거가 왜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 탄핵 사태를 만들어낸 그 적폐 세력들하고 사실상 손잡는 그런 정치 구도를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그나마 촛불에 참여했다는 당에서